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 오늘은 벙어리 삼룡이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10살이 될락말락한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4, 15년 전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엽정이라 부르지만 그때는 연화봉이라고 이름하였다. 즉 남대문에서 바로 내다보면 오종포가 놓여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이 이쪽이 연화봉이요, 그새에 있는 동네가 역시 연화봉이다. 지금은 그곳에 빈민굴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지저분한 촌락이 생기고 노동자들밖에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으나 그때에는 자기네 땅은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이라고는 10여 호밖에 있지 않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감옥밭을 하고 또 채소로 심거나 아니면 콩나물을 길러 서생활을 하여 갔었다. 여기에 그중 큰 감옥밭을 갖고 그중 여유 있는 생활을 하여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오생원이라고 불렀다. 얼굴이 동당하고 목소리가 마치 여름에 버드나무에 앉아서 길게 목 누려오는 매미소리같이 저르렁저르렁 하였다. 그는 몹시 부지런한 중년 늙은이로 아침이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앞뒤로 뒷짐을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그 동네에는 그가 마치 시계와 같아서 그가 일어나는 때가 동네 사람이 일어나는 때였다. 만일 그가 아침에 돌아다니며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여 그의 집으로 가보면 그는 반드시 몸이 불편하여 누웠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는 1년 365일에 한 번 있기가 어려운 일이요, 이때나 3년에 한 번 있거나 말거나 하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는 얼마 되지 아니하나 그가 언제든지 감투를 쓰고 다니므로 동네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불렀고 또 그 사람도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석 달이면 부곡해 김톳을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며 농사 때에 쓰는 연장도 넉넉히 장만한 후 아무 때나 동네 사람들이 쓰게 하므로 그 동네에서는 가장 인심우하고 존경받는 집이 농시에 세력 있는 집이다.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벙어리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로 되었고 고개가 빼지 못하여 몸뚱이에 대강이를 갖다가 붙인 것 같다. 거기다가 얼굴이 몹시 얽고 입이 크다. 머리는 전에 새꼬랑지 같은 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 모양으로 언제든지 푸하고 일어섰다. 그래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옴두꺼비가 서서 다니는 것 같이 숨차 보이고 더디어 보인다.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벙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도 이 집 주인이 이리로 이사를 올 때에 데리고 왔으니 진실하고 중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 눈치로만 지내가는 벙어리지만은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운 적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소와 돼지의 여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에 풀을 뽑고 나무를 실어들이고 장작을 패며 겨울이면 눈을 쓸며 장신부름과 짓일, 마른 일 할 것 없이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럴수록 이 집 주인은 벙어리를 위해주며 사랑한다. 혹시 몸이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쉬게 하고 먹고 싶어하는 듯한 것은 먹이고 입을 때 입히고 잘 때 재운다. 그런데 이 집에는 3대 독자로 내려오는 그 집 아들이 있다. 나이는 17살이나 아직 14살도 되어 보이지 않고 너무 귀엽게 기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버릇이 없고 어리광을 부리며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잔인 포악한 짓을 많이 한다. 동네 사람들은 후레 자식, 아비 속상하게 할 자식, 저런 자식은 없는 것만 못해 하고 욕들을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영감을 보고 그 자식을 좀 때려 죽으려, 왜 그런 것을 보고 가만두 하고 자기가 대신 때려주려고 나서면 아니요,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저도 지각이 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니오 하고 너그럽게 타이른다. 그러면 마누라는 외가리처럼 소리를 지르며 철이 없긴 지금 나이가 몇이오,
내일 모레면 20살이 되는데 또 며칠 지나면 장가를 들어서 자식까지 낳을 것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오 하고 들이대며 자식은 꼭 아버지가 버려놓았습니다. 자식 귀여운 것만 알았지 버릇 가르칠 줄은 모르니 이렇게 싸움만 시작하려 하면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그 아들은 더구나 벙어리를 사람으로 알지도 않는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오고 가며 주먹으로 허구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길로 엉덩이도 찬다. 그러면 그 벙어리는 어린 것과 철없이 걸어오는 것이 도리어 귀엽기도 하고 또는 그 힘없는 팔과 힘없는 다리로 자기의 무쇠 같은 몸을 건드리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앙증하기도 하여 돌아서서 방글에 웃으면서 툭툭 털고 다른 것으로 몸을 피해버린다. 어떤 때는 낮잠 자는 벙어리 입에다가 똥을 먹인 때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자는 벙어리 두 팔, 두 다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화승볼을 붙여놓아 질겁을 하고 일어나다가 발버둥질을 하고 죽으려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러한 때마다 벙어리의 가슴에는 비분한 마음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나오려 할 때 아주 말라붙어버린 샘물과 같이 나오려 하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 줄 모르는 개 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을 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찌르고 꼬집어 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을에 있을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 것도 그 아픈 것이 을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요 쓰린 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는 안 될 것으로 알았다. 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여 본 일이 없었다. 그가 이 집에서 떠나가려거나 또는 그의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든지 그 주인 아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또는 자기를 못살게 굴 때 그는 자기의 주먹과 또는 자기의 힘을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아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는 주인 아들 하나쯤은 넉넉히 제지할 힘이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떤 한때는 아픔과 쓰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며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려 하다가는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참았다. 그는 속으로 아니다. 그는 나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어린 주인이다. 하고 참았다. 그러고는 그것을 얼핏 잊어버렸다. 그러다가도 동네집 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 아들이 울고 들어올 때는 그는 황소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린애들이나 장난꾼들이 벙어리를 무서워하여 감히 덤비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주인 아들도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벙어리를 찾았다. 벙어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기어드는 충격 모양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벙어리가 23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물론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동네의 처녀들이 저를 벙어리 하며 괴상한 손짓과 몸짓으로 놀려먹음을 받을 적에 분하고 곤란한 중에도 느긋한 즐거움을 느끼어 본 일은 있었으나 그가 결코 사람으로서 어떠한 여자를 대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정욕을 가진 사람인 벙어리도 그의 피가 차디 찰 리는 없었다. 혹 그의 피는 더욱 뜨거웠을지도 알 수 없었다. 못하여 엉기어버린 엿과 같을지도 알 수 없었다. 만일 그에게 볕을 주거나 다시 뜨거운 열을 준다면 그의 피는 다시 녹을지도 알 수 없었다. 그가 깜빡깜빡하는 기름 등잔 아래에서 밤이 깊도록 집신을 삼을 때면 남모르는 한숨을 안 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는 그것을 곧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정욕에 대하여 벌써부터 단념을 하고 있었다. 마치 언제 폭발이 될는지 알지 못하는 휴화산 모양으로 그의 가슴 속에는 충분한 정열을 깊이 감추어 놓았으나 그것이 아직 폭발될 시기가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비록 폭발이 되려고 무섭게 격동함을 병어리 자신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는 그것을 폭발시킬 조건을 얻기 어려웠으며 또는 자기가 여태까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을 만큼 외계의 압축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한 이지가 너무 그에게 자제력을 강대하게 하여 주는 동시에 또한 너무 그것을
단념만 하게 하여 주었다. 속으로 나는 벙어리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나는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권리가 없는 줄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언제든지 단념 않으려야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단념이 쌓이고 쌓이어 지금에는 다만 한 개의 기계와 같이 이 집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있을 뿐이요. 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 것 같이밖에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의 가을이다. 주인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색시는 신랑보다 2살 위인 19살이다. 주인이 본시 자기가 언제든지 문벌이 얕은 것을 한탄하여 신부를 구할 때에 첫째 조건이 문벌이 높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문벌이 있는 집에서는 그리 쉽게 색시를 내놓을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어떠한 영락한 양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시피 하였으니 무남 동료의 딸을 둔 남촌 어떤 가부를 꿀을 발라서 약혼을 하고 혹시나 무슨 딴소리가 있을까 하여 부랴부랴 성례식을 시켜버렸다. 혼인할 때의 비용도 그때 돈으로 3만 양을 썼다. 그리고 아들의 처갓집에 며느리 뒤 보아주는 바느질 싹, 빨래 싹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2,500냥씩을 대어주었다. 신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상당히 견디기도 하고 또는 금지옥역같이 기른 터이라 구식가정에서 배울 것, 익힐 것, 못하는 것이 없고 게다가 본래 인물이라든지 행동거지에 조금도 구김이 있지 아니하다. 신부가 오자 신랑의 흠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신부에게다 대면 두루미야 까마귀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 신랑에겐 가하지. 동네집 말 좋아하는 여편네들이 모여 앉으면 이렇게 비평들을 한다. 어떠한 남의 걱정 잘하는 마누라님은 간혹 신랑을 보고는 그대로 세워놓고 글쎄 인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셈이 좀 나요. 저러고 어떻게 색시를 거들여 가오 간혹 색시방에 들어가기가 부끄럽지 않담 하고 들이대다시피 하는 일이 있다. 이럴 적마다 신랑의 마음은 그 말하는 이들이 미웠다. 일부러 자기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후에 그를 만나면 말 마치 돼지나 말 새끼를 혼례시키려는 것 같이 신랑을 색시방으로 집어넣으려 하나 막무가내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 때려서 자기의 외사촌 누이의 이마를 뚫어서 피까지 나게 한 일이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하는 수가 없이 맨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밀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풍파를 더 일으키게 하였다.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로 신부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 마루 한복판에 태제를 쳤다. 그러고는 인연 내 집으로 가거라 보기 싫다. 내 놈의 앞에는 보이지도 마라 하였다. 밥상을 가져오면 그 밥상이 마당 한복판에서 제주를 넘고 옷을 가져오면 그 옷이 쓰레기통으로 나간다. 이리하여 색시는 시집 오던 날부터 팔자 안탄을 하고서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되었다. 울면은 요사스럽다고 때린다. 또 말이 없으면 빙축 맞다고 친다. 이리하여 그 집에는 평화스러울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 가운데 알 수 없는 의욕을 품게 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곧 벙어리 삼룡이었다. 그렇게 예쁘고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벙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선녀 같은 색시를 때리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심이었다.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송할 만큼 숭고한 여자를 그렇게 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잊지 못할 일이다. 자기는 주인 세서방에게 개나 돼지같이 얻어맞는 것이 마땅한 이상으로 마땅하지만은 선녀와 짐승의 차이가 있는 색시와 자기가
똑같이 얻어맞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어린 주인이 1000번이나 받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달밤 사면은 고요 적막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눈들만 반짝이 깜빡이며 반달이 공중에 뚜렷이 달려있어 순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낸 듯이 청명한데 삼룡이는 검둥개를 등을 쓰다듬며 바깥마당 멍석 위에 비스듯이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색시를 생각하면 공중에 있는 달보다도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주인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었다. 삼담한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더 흰 달이나 별의 강치보다도 더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듯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 새아씨가 된 것도 같고 주인 새아씨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 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 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 눈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한 개 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을 느꼈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귀여워하는 줄 알고 벙어리에 손을 핥았다. 삼룡이의 마음은 주인은 아씨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또는 그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에 넘치었다. 그것은 마치 살구를 보면 입속에 침이 도는 것 같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